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스페셜의 김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원장님, 이제 네. 계속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예,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주제가 바로 대장암이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 대장암이라는 게 초기에 어떤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 금방 관찰할 수 있을 텐데 네. 초기에는 자각 증세 같은 게 거의 없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요. 네. 결국은 이게 굉장히 심해져야 결국은 저희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한 번씩 어떤 검사들을 받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장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네. 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오, 예. 그래서 오늘 이 대장 내시경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도움 말씀 주실 우승민 원장님, 저희 먼저 화면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승민 네. 원장님 자리 나오셨네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이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체감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원장님? 아, 맞아요.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필드에서는 더욱더 체감하고 있는데요. 일명 선진국 암으로 불리는 이 대장암은 최근 10년 사이에 한 2배 정도까지도 증가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구의 고령화로 대장암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국가 주요 암 발생 지수에 따르면 대장암은 위암에 비해서 전체 2번째로 높은 오. 암입니다. 아, 예. 예. 오. 역시 아까 도표를 지금 방금 봤는데요. 저희가 네네. 보니까는 위하고 대장이 굉장히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네요. 저도 네. 맞아요. 봤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장암이라는 게 저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러면 저희가 맨날 조심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런 대장암에 잘 걸릴까요?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은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 아무래도 부모 형제가 네네. 대장암에 걸렸던 일이 있으면 당연히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죠. 음.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장암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요. 또한 과도한 기름진 육류나 구워 먹는 습관 그리고 튀겨 먹는 습관들이 다 대장암에 좋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운동 부족, 비만, 흡연 같이 소위 안 좋은 습관들 역시 대장암의 그런 병력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면서 이제 육류 섭취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대장암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죠. 아. 이렇게 보니까 유전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또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음식이요. 다 네.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기름지고 누구나- 고기고 튀기고 예,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누구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초기의 증세를 알아보기가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원장님 어떤 초기 증상이 있으면 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역시 쿨루가 조금 있습니다. 네. 아. 일반적인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이 첫 번째로 갑자기 변을 보기가 힘들어지거나 음. 이 배변의 습관이 바뀌는 그러니까 변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증상이 되고요. 그 설사나 변비, 그다음에 변을 봤는데도 잔변감이 있다. 이런 것들도 대장암의 어떤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게 좀 중요한데요. 선홍색이나 검붉은색 혈변을 봤다. 그러면 아. 이거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아볼 이유가 되고요. 변이 예전보다 좀 가늘어졌다든지 복부에 불편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체중이나 근력이 좀 감소된 암이 어떤 이런 에너지를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나 피로,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이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 아니면은 아무 증상 없이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이런 혈변을 보거나 가늘어졌거나 이 배변한 습관이 변하거나 이럴 때는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럴 때는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처에 좀 경험이 많은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이런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뭐 대장 내시경도 해보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네. 최근에는 만 50세 이상에서는 네. 분별 자멸 검사라고 하는 걸 무료로 시행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분별 자멸 검사. 예. 저희가 잘 알아야 되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분별 자멸 검사. 네. 이게 뭐 이 검사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채취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기나요? 이 이름 그대로 변에서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네. 자멸 반응 검사는 변을 이렇게 소량 채취해서 그 변에서 피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검사인데요. 이 대장암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예. 그 대장암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네. 세포가 커지니까 깨지면서 세포에서 이 피가 생기는데 이러면 출혈이 생기는 것을 변에서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데서 착안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대장암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만 50세 이상의 대상으로 자멸 반영 검사를 매년 시행하고 양성을 보인 사람에게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해주는 이런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간혹 분별 자멸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나는 대장암이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리스크가 없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장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혈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는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대장암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 30대도 대장암이 점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약간 유명한 네, 그 맞아요. 연예인이라든지 이 가수분들도 개그맨도. 맞아요. 발생해서 좀 이슈가 된 적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필드에 있으면 30대나 하물며 20대에서도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좀 나이가 젊어도 대장암 예방을 위해 검진 목적의 대장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예전에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네.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20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 대장암을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장 내시경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 주기로 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도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학회가 있잖아요. 학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네.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 따르면 먼저 대장 내시경 검사는 50세 이상이 이제 젊은 성인에게 그 5년마다 한 번씩은 그래도 증상이 없더라도 전에 대장 용종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5년에 한 번 정도 꼭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용종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2년에서 4년 주기로 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종이 되게 많았거나 용종의 모양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1년에서 하물며 6개월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되게 중요한 게 가족력입니다. 아까도 제가 리스크를 말할 때 첫 번째로 말한 게 가족력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대장암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발생한 연령을 기준으로 그보다 10살 아래 대장 내시경을 한번 검사해 보라고 권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45세에 대장암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35세 정도에는 대장암 추적 검사를 위한 대장 내시경을 꼭 해봐라. 이렇게 환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보통은 50세 이상에서 5년 주기로 하긴 하되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10살 이전에 그거보다 검사를 10년 시작하는 이전에 게 검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좋다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 정하는 것이 좋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시경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 대장으로 들어가는 건 알긴 알겠는데 어느 부위를 정확하게 거치면서 지나가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죠. 대장암 검사를 할 때 네. 대장은 이렇게 길고 가늘하고 그렇죠. 까만 이게 이런 선이거든요. 이런 선인데 이걸 가지고 항문을 통해서 이제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한 네네. 60cm 정도 삽입을 하게 되면 대장의 끝까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맹장이 보여요. 맹장을 네. 관찰하고 맹장 옆에 약간 소장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과 맹장에 병변들이 젊은 사람들이 염증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찰하고 그리고 천천히 이제 내시경을 빼면서 이제 대장의 일부분들을 여러 부분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문 끝에 병변이 있는지 치열이 있는지 치질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관찰하고 이제 대장 내시경을 이제 빼게 됩니다. 네. 이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검사 전날 장 정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야만 이렇게 검사를 할 때 깨끗하게 볼 수 있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검사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병변이 없을 때 다 보고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대장이 좀 삽입하기가 어렵거나 용종 절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모되기도 합니다. 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경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가 그렇네요. 있네요. 10분에서 그럼요. 20분 정도면 진짜 빨리 굉장히 끝나기도 짧게 합니다. 끝난다고 끝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통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좀 전에 그 장정결제라는 장정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이 대장 내시경을 해봤는데 네네. 이 많은 양이. 전날 약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약을 먹는 게 양이 좀 많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이것 힘들죠. 때문에 네. 사실 좀 많이 미루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가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계속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장정결제 종류가 되게 다양해지고 아. 방법도 다양해졌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옛날부터 먹었던 물약이 있고요. 물약도 예전보다 양이 줄어들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새로 개발된 알약도 있습니다. 아, 둘 다 검사 전날에 물 1.5리터와 함께 먹고 그 다음에 검사 당일날 한 4시간 전에 또 1.5리터와 그렇게 2번 약을 먹게 되는데요. 보통 저녁 6시부터는 금식을 하는 게 좋고 근데 나는 진짜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다. 아니면 난 당뇨가 있다. 아.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소량의 맑은 죽이나 뭐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준 장정결제랑 물 3리터 정도를 먹게 되는데 네. 만약에 깨끗하게 오줌 색깔로 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그 이상의 물, 뭐 4리터, 5리터까지도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아. 또 물약과 알약의 장정결 효과는 거의 동일한데요. 이제 그래도 좀 이 물약을 먹고 역하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예, 사람들이 예. 알약을 추천합니다. 아. 알약을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먹을 수 있고 그다음 물을 먹어도 되니까 좀 더 역한 사람들은 처방했을 때 선호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물약 같은 경우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비릿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비립니다. 많이 먹기가 조금 사실 어려운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근데 네네. 알약에 대한 얘기도 주셨는데 네. 이 장정결제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직접 경험하는 게 장정결제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물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에 고생할 필요 없이 오전 한 번만 이렇게 물약을 먹고도 장을 비울 수도 있습니다. 맛도 이제는 옛날보다 많이 많이 개선된 좋아졌죠. 편입니다. 굉장히 약으로 먹어요. 네. 예, 저도 먹어봤는데 약간 이온 음료 맛으로 아. 확실히 맛도 괜찮아졌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럼- 또 예. 예, 또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신기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네. 죽어도 못 먹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위내시경 할 때 장정결제를 직접 위 내시경에 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쏴주고 이제 환자분 보고 얼른 일어나라고 깨우거든요. 네. 예, 예, 깨우고 예. 이제 나와서 물을 더 먹으라고 해요. 아, 그다음에 위내시경 이후에 한 2시간 후에 대장내시경을 하면 아. 이제 설사약을 먹지 않는 그런 대장내시경 방법도 아. 최근에 저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전날에 약을 안 먹고도 네. 할 수 있는 방법. 대신에 이제 보니까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을 같이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위내시경을 통해서 장정결제를 해서 대장내시경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옛날과 달리 못 먹겠다는 분들도 장청소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자 검사 전에 이렇게 장정결제만 잘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 외에 또 다른 준비는 필요한 게 없나요? 또 하나 정도만 더 준비하시면 되는데 음식을 가려 먹는 겁니다. 네. 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면 3일 정도 전에는 잡곡밥이나 나물류, 해조류 그리고 씨 있는 과일, 특히 씨 있는 과일이 이제 내시경 하는 사람들의 적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청소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이제 장 청소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이제 검사할 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용종이 보이지 않아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추후 장을 다시 비우고 재검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네. 이 영상에서 보니까 정말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분비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네.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검사를 이왕이면 한 번에 끝내는 게 그쵸. 좋은데 이렇게 좀 찌꺼기가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재검사를 해야 하니까. 근데 굉장히 힘들죠. 사실 네. 날짜도 새로 그렇죠. 잡아야 되고 또 이런 걸 했는데 네. 다시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이 어려워질 것 전문의 같습니다.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 용종을 빨리 발견해야 하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바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요. 대장 용종이 그렇다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얼마나 큰가요? 그게 용종마다 좀 다른데요. 네. 용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 선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걸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도 좀 오. 얘기하는데요. 예. 먼저 대장용종은 대장 점막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이 점막에 혹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예, 용종은 그 중에서도 암으로 넘어가지 않는 착한 용종과 그리고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선종으로 구분됩니다. 착한 용종은 대부분 크기가 크지 않고요.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선종은 암으로 잘 넘어가요. 그리고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5년에서 10년 후에는 대장암, 조기 대장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착한 용종과 선종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숙련된 내시경 의사라면은 딱 봐서 요거는 선종 같다, 요거는 진짜 괜찮은 용종 같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도 겪어봐야 알듯이 용종도 직접 제거해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야 이 용종인지 이 착한 용종인지 아니면 선종인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조직 검사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건가요? 저런 예. 걸 떼게 되면요? 맞습니다. 저렇게 용종을 제거하면은 바로 용종을 이제 슬라이드에 포르말린 같은 것에 담궈가지고 바로 이제 그걸 조직 검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또 준비된 자료 화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 화면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아까도 본 선종과는 모양이 참 다르죠. 일단은 붉긋붉긋하고 아까도 말한 피가 나오는 그런 대장암입니다. 다음 같은 대장암은 발견 당시에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용종 절제술이라는 내시경적 치료로 바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발견돼서 확실하게 이제 목이 구분되는 케이스여서 이제 당일날 바로 제거해 버렸고 그 다음에 대장암으로 발견이 됐지만 바로 완치가 돼 버려서 그러니까 아주 해피한 결과를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여기 작으니까 이게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예, 네. 그렇죠. 클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 이렇게 뭐 조기 대장암인 거 말고요. 좀 네. 진행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예, 사진 한번 보시고 얘기 드릴 텐데요. 네. 많이 진행된 거 지금 화면에 아마 지금 봐도 굉장히 뭐 좀 그러니까 지저분한 사진으로 것처럼 봐도. 보이는데요. 관광을 어떤가요? 이제 갉아먹은 듯하게 큰 네. 덩어리가 보이는데도 네. 이런 경우는 아까 같은 용종 절제술로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진은 개인적으로 딱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진인데요. 네.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분변 자멸 검사만 받고서 대장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적 절제술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장을 개복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꼭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네. 이제 일반적으로 대장암이다 불러서 많이 진행됐다 그러면 아까 마지막 사진처럼 그렇죠. 진행이 되고 저거는 꼭 대장의 문제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좀 예.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결국은 주기적인 검사,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했으면 아마 저런 것들이 예방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대장 내시경, 저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수면 내시경을 그러니까 수면으로 해서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깨어났을 때 이렇게 몇 개를 선종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용종을 몇 개 떼어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 과정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주의할 것도 여러 가지였고 또 떼어내는 방법도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용종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방법으로 제거할 수가 있나요? 용종 제거술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사진을 보고 얘기 드릴 텐데요. 네. 그 대장 내시경 검사 시 용종이 발견되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늘을 통해서 저런 파란 액체를 주입합니다. 저 파란 액체는 점막과 용종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고요. 또한 피를 멈추게 하는 에피네프린이 들어 있어서 지혈 작용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조직을 물을 넣어서 부풀린 다음에 저런 올가미를 딱 걸어요. 올가미를 건 다음에 조직을 전기를 통전시켜서 용종을 절제하고요. 그 이후에 저렇게 산발이 같은 이 포셉을 가져서 용종을 딱 잡고 깔끔하게 건져내고 그렇게 제거하게 됩니다. 실제 사진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을 보고 다시 보면 아까랑 비슷하죠. 저렇게 용종이 발견될 경우에 아까와 비슷하게 파란 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용종과 분리되는 저 파란 부분을 이 스네어라고 말하는 올가미를 걸어서 저렇게 떼내고 제거를 합니다.
저기 통전된 자국이 지금 보이고 있죠. 아, 그러면 저희 궁금한 게요. 저렇게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저 자리에 또 생기기도 하나요? 어떤가요? 네.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음. 때문에 보통 용종을 떼는 사람일 경우에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보다 좀 짧은 기간에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정기적인 검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긴 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한 사람에서 뭐 3개 이상의 용종을 발견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좀 저는 놀랬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여러 개 한 번에 발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유, 그럼요. 10개 이상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아, 실제로 네. 다량의 용종이 발견돼서 최근에 기사에 나온 적도 있는데 아. 그럴 때는 뭐 장 전체를 절제하는 그런 아.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다 보면은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이렇게 용종 절제할 수 있는 게 정말 장점 중에 하나인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용종 절제 후에 좀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상황 같은 게 있나요? 예, 그럼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하겠지만은 네. 치과에서도 비슷하겠지만 네. 시술하면은 주의사항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정말 잘 안 지키시기도 하는데 네. 엄연한 수술이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으면 출혈이라든지 뭐 복통을 극심하게 겪어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수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자가운전을 절대 그날 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 치료니까. 예. 예, 그리고 용종 절제술을 하시는데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뭐 일주일 정도 음주하시는 경우에 보통 잘 발생해서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네. 또한 아까 용종을 뗀 자리에서 피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혈변을 보는지 1, 2일 정도 본인 배변을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확인해서 혹시 뭐 혈변을 보거나 그러면 즉시 시술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출혈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좀 뭐 절제했을 경우에 어떻게 좀 조심해야 하거나 아니면 재시술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네. 이 사진에서 보면은 실제로 용종을 좀 큰 걸 제거했었는데요. 네. 큰 걸 네. 제거한 부위에서 다음 날부터 조금씩 이제 계속 피가 보이는데 네. 며칠 동안 그게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다시 내원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장 정결을 한 다음에 다시 내시경을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용종 절제를 한 부분에서 저렇게 피가 나와서 이렇게 클립이라고 하는 이렇게 집게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집게 같은 걸 내시경적으로 한 4개 정도 이렇게 잡아서 예, 출혈이 멈추는 걸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이것도 내시경으로 하네요. 아, 네,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보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 내시경이라는 게 진단을 목적으로 하게 됐지만 네. 용종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은 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치료까지 결국은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암을 위한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아까 선종, 용종 이런 것도 배웠지만 또 이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대장에 뭐 질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대인들이 워낙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고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네. 어떤 질환들이 또 저희가 관심 있게 알아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도 과민성 대장염, 염증성 대장염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릴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에도 잦은 배변 습관 변화나 복통이 있을 때 발생하는 병 중에 크론병 같은 게 있었는데요. 한 케이스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던 크론병 케이스인데요. 이 남자분은 30대 초반의 남자분인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그냥 약만 먹었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내시경 확인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궤양성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장 모양이 관찰되면서 왼쪽에 있는 정상장과 비교되는 크론병 장이 관찰됐었고요. 이런 크론병이 잘 관찰돼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 후에는 다시 저런 왼쪽 장처럼 깨끗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아서 이제 회복돼서 정상 생활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대장에는 다양한 질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복통이 지속되거나 배변 습관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경험 많은 소화기 내시경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대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한 가지 더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아까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네. 주셨어요. 근데 뭐 건강한 음식, 저희가 식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이 또 대장암이나 이런 걸 예방하는 데 방법이 될까요? 중요하네요. 예, 그럼요. 네. 이제 결국은 이 대장암의 모든 게 이제 풍요로운 식습관에 비롯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육류나 태운 음식, 그다음에 과식 이런 게 비롯되기 때문에 네. 결국 채소 중심의 식사와 그다음에 칼로리를 제한한 식사 그리고 너무 많이 바싹 태운 음식이라든지 아. 과도한 육류 섭취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계속
물론 대장 건강만이 아니라 다른 위 건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비만도 다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우승민 원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대장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식습관이 바뀌면서 20, 30대에서도 이 대장암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대장 내시경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